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지금 나랑 장난쳐? 너 나 가지고 노니? 안녕하세요. 아임코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접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진땀 빼는 그 순간, 연인이 화가 났어요. 연인과 싸우고 있는데 화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마다 오해는 커지고 싸움은 커지고 시비가 더 붙는 것 같아요. 자, 이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연인과의 싸움에서 화해를 할 수 있는 좋은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싸움이 생겼을 때는 잘 화해도 해요. 아, 야, 미안해. 야, 한잔해.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그래, 그래.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왜 그렇게 모든 게 다 서운할까요?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섭섭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연인과 싸움을 했을 때 화해를 하려고 갈등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화해할 때 갖춰야 하는 태도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미안해 라는 태도는 싸움만 커진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레파토리죠. 자, 그런데 뭐가 미안한데? 라고 상대방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내 태도에서 전혀 잘못한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순간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을 때는 그냥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앞에 어떠어떠하게 행동한 것을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친구들과 막 노는 상황에서 연락이 좀 안 돼서 내 연인이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서운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럴 때,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이거보다는, 아, 내가 핸드폰을 좀 잘 못 봤어. 연락을 잘 못해서 미안해. 자, 이렇게 무엇무엇한 행동을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덧붙여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정말 내가 고의로 연락을 안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해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데 그때 친구 민수 생일 파티 하느라고 막 케이크하고 막 폭죽 터트리고 그러고 있느라 사실 핸드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자, 이렇게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자, 내가 그 행동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 그것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무슨 행동을 해서 미안해. 그런데 나는 그 행동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하게 됐어.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너에게 이 행동으로 인한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사실 상대방이 나와 헤어질 생각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면 화가 좀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할 때는 내가 무슨 행동을 미안한지 정확하게 말해주자. 두 번째,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자. 연인과의 싸움에서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 유발시키는 말들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지금 나랑 장난쳐? 너 나 가지고 노니? 단순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돌려서 말을 하는데요. 자, 사실 전달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전달이 될 것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예시랑 똑같이 한번 접근해 봅시다. 연인이 친구들과 놀러 가서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하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장난해? 연락 왜 씹었어? 일부러 씹었지. 뭐 했어? 거짓말 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거는 사실 오늘 우리 진짜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시그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섭섭한 나도 우리가 싸움을 이걸로 막 박 터지게 싸워보자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 왜 연락이 안 됐는지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은 게 말을 꺼낸 목표일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좋은데요. 자, 이런 식입니다. 우선은 내가 감정을 전달할 때 말투는 좀 차분하고 담담하게 전달하는 게 좋겠죠. 내가 너무 격양된 상태에서는 조금 시간을 보내고 우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잘 차분하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속 전화 연결이 좀 안 되니까 처음에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아무래도 좀 다른 뭐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뭐 걱정되고 약간 불안한 마음이 좀 처음에 들더라. 근데 사실 이게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다가 나중에 좀 화가 나더라고. 좀 일부러 내 전화를 피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내 생각을 좀 해주고 나한테 전화를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너한테 좀 섭섭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좀 섭섭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상한 오해들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속상했어. 그리고 너한테 좀 많이 섭섭한 것 같아. 자, 이렇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변화는 이러이러하게 흘러갔었다. 그것을 알아달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자. 세 번째, 사과를 할 때는 앞으로의 개선점도 꼭 덧붙여서 이야기하자. 자, 대부분 사과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죠. 아, 앞으로 안 그럴게. 아, 진짜 안 그럴게. 무엇을? 자, 뭘 앞으로 안 그럴 건지,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내가 사과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한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단순히 아, 나 이러이러하게 할게. 이렇게 내가 그냥 딱 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술을 많이 먹어서 너무 자주 먹어서 뭐 연인이 화가 났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아, 내가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먹을게. 일주일에 2번만 먹을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일주일에 2번도 많은 거 아니야? 뭐 하자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2차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일주일에 2번은 괜찮을까?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든 다음에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상대방이 일주일에 2번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우리가 해결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일주일에 2번도 많아 라고 하면은 좀 조율을 해봐야겠죠. 자, 일주일에 뭐 1번은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상대방과 앞으로의 개선점을 의논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할 때 하나하나가 쌓여서 굉장히 큰 그 사람의 화법과 성향이 됩니다. 어떤 것을 정할 때는 단순히 내가 정해서 통보하지 말고 꼭 상대방에게 괜찮은지, 상대방의 의견은 어떠한지 꼭 물어보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배려하는 화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인과의 싸움에서 화해를 할 때 꼭 갖춰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인과 좋게 좋게 잘 해결하시고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화법으로 좀 여러모로 나이스한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